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를 젠지가 잘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결국 나중에 후반부에 들어갔을 때 어쨌든 사일러스 입장에서는 세주안이 궁극기 뺏으면서 게임을 좀 뒤틀릴 수 있을 만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초반부에 무너지면 그것도 아예 못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양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 뱀픽이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두 개의 세트 끝에 세 번째 세트에 온 상황이 됐는데 KT 롤스터 이거 고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막 손바닥에 지문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KT 팬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끊임없이 손바닥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젠지도 지금 6연승을 찍어 나가는 과정에서 세트는 내줬습니다만 매치를 안 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쪽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걸린 건 엄청 많아요. 젠지도 최상위권 싸움을 위해선 무조건 이겨야 되고 KT도 언제든지 동부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 여기 뿌리를 내려야 되죠. 이 아래쪽은 휩쓸려 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4승 팀들이 그냥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연승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지면 연승 끊기는 거거든요. 더더욱 걸려있는 게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세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2연승의 KT 그리고 6연승의 젠지의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 승리와 함께 연승을 이뤄갈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양 팀이 준비한 세 번째 세트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KT와 젠지의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트. 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혹시 렌즈로 지우나요? 예. 조금 더. 이게 사실 바텀 쪽에서 초반 1렙 교전 때 부시를 먹고 있냐가 정말 중요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다 같이 몰려준 모습이죠. 그리고 자, 영역을 이쪽으로 다져놓고 빠져갑니다. 저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젠지가 라인전에서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게 벌써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럴 때 피넛이 또 역할이 굉장히 막중할 것 같고요. 물론 피넛이 그럴 때 거의 대부분 진짜 다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 판도 진짜 되게 바쁠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잡아주기가. 참 그렇게 집도가 들어갔을 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은 뭐 배만 보이고 좀 누워 있겠습니다만 이 도란의 나르가 이런 표정과는 달리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맞아요. 근데 반대편은 바로 저 기인의 제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젠지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100전 축하드립니다. 아지르로만 네, 아지르로만 100경기. 진짜 대단한 선수예요. 예. 네. 뭐 네. 이즈랑 아즈르만 이렇게 짝인데요. 역시 원딜 쪽에 또 스테디셀러는 이즈죠. 그렇죠. 요즘은 티어가 좀 내려갔어도 그래도 가끔 그 팔리는 거 보면은 이즈도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리고요. 맞습니다. 뭔가 애매하면 이지 나올 때가 정말 많긴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드리던 말씀을 계속 드려보자면은 바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득을 주게 해줬을 때 루시안 나미가 주도권을 가지고 오면서 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해요. 네. 근데 나르 같은 경우에는 1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이스를 그때부터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탑을 좀 배제해 놓고서 미드와 바텀 위주로 50이 돌아다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러 가지를 뭐 꼬는 경우도 있고 정도를 걷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피너스 설교에도는 보는 맛이 분명히 있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나의 효용성보다 다른 쪽에 더 효용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다른 걸 할 수 있을지. 네, 한번 앞으로 나오면서 서로 약간 스펠 교환 해봤고요. 예, 잔잔하지 않게 갑니다. 2분 중반대. 결국 무난하게,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면 네. KT가 세 라인 다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예. 뱀픽적으로 따지면. 예. 근데 그러면은 원래 결과가 되게 좋은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게 뒤 밀리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로신 기준으로 봐도 말 그대로 빡센 뱀픽이란 얘기죠. 예. 젠지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그래서 어디 퍼즐부터 풀어야 될지 고민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미드 같은 경우에는 사일러스가 6렙 지금부터는 턴이 좀 생길 것이고요. 저는 오늘 방금 전에 보신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뭐 문장으로 압축하면 아는 맛이 무섭다 뭐 이런 거죠. 네. 아지르의 대단함이 좀 나왔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또 BDD가 이 커리어 높은 이 BDD가 또 들고 있는 상황이라 자, 미드 쪽 투비도 쉽지 않은 사일러스 대응일 것 같고요. 바텀 이렇게 꼼. 네. 제이스가 네. 체력이 좀 달아 있어서, 그러니까 제이스를 상대할 때 언제나 전멸이라도 빼면은 그게 대박인 건데 그게 쉽진 않을 거고. 네.
일단 여기는 사일러스가 체력 관리는 안 되더라도 아지를 상대할 때 언제나 나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CS를 잘 먹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원하는 타이밍에 집 한 번만 갔다 오면 좀 낫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밀리는 와중에도 기초 체력은 챙겨놔야지만 나중에 변수가 피넛이 있는 건데. 맞으면서 올라와요. 근데 뒤에서 온다고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진짜 대왕 피넛! 이건 무슨 피넛이에요? 갱킹을 저런 식으로 뺏어와 버리니까 이거는 뭐 바텀 쪽에서는 뭐 렉사이 굴파 가지고 뭐 들어오는 갱킹처럼 그러니까요. 뭐 말도 안 되는 갱킹이 들어갔어요. 아니, 탑 사실 쪽에. 보는 저희도 움찔했던 게 저게 잘못했으면 50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포탑 데미지가 되게 약한 게 아니라서 초반에. 와. 네. 아니 그래서 분명히 뭐 탑쪽 효용성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덜. 뭐 미드 바텀 이게 일반적. 그런데 일반적인 동선 자체도 어려웠다. 모습도 드러났었고. 네. 근데 그걸 돌아서 아래쪽으로. 어쨌든 본인의 모습이 보인 거 자체가 다른 두 라인은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결단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이러면 탑 쪽에서도 제이스가 전멸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들어올 때 한 턴 못 빼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인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압박이 조금 약화될 거예요. 애초에 나르가 1킬 먹은 것도 의미가 좀 크고요. 예. 판금장아 부드럽게 뽑을 수도 있고. 예. 자 그리고 이번에 피넛의 동선은 이제 바텀 쪽으로 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글쎄요, 몇 개 그 도미노 같은 챔피언들이 있는데 한번 넘어졌을 때 그냥 우르르 가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부분도 이제 팽팽한 그림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KT도. 그리고 저 미드 아지르 사일러스, 아지르 아칼리 이 구도도, 그러니까 이 바텀 구도랑 거의 전 똑같다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맨날 나와도 디테일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날 요리사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 정도면 사일러스가 뭐 사일러스 쪽에 50이 개입했던 것도 아닌데, 예. 그것 치곤 이미 사일러스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러네요. CS가. 저게 또. 상황에 따라서 사일러스가 숨도 못 쉴 때도 있어요. 처음부터. 예. 예. 이거 다시 볼까요? 아 이건 뭐 와. 그냥 강행 돌파죠, 말 그대로. 저는 감상하겠습니다. 감상하면 안 되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저게 내가 타워 몇 대 맞고 설사 죽더라도 나르가 킬을 먹으면은 탑 라인전이 조금 더 편해진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본인의 희생이 좀 많이 포함되었었던 과감한 맞습니다. 갱킹이었습니다. 네. 단지 정말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시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따라가지. WWE가 돼. 너무나도 위험한 플레이가 될 수 있어서 네. 예, 바로 거기서 예, 그냥 써렌 채팅이 나올 수도 있는, 잘못하면 아군하고 분란 조성이 될 수도 있는. 뭐 하세요? 예. 네. 와. 뭐 아이디가 저러면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결과를 만들었으니까 또. 그리고 근데 바텀- 그만큼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텀 쪽에서도 계속 딜교환 압박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게 단순하게 라인을 그냥 받으면서 먹는 게 아니라 서로 체력 교환이 나면은 정글 아래쪽에서 올 수 있다, 그런 압박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KT 입장에서는 50이 어느 위치에 숨어 있는지 골치가 좀 아픕니다. 50 믿고 예. 50이 6렙이라서 또 완전 위협적인 갱킹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르가 이제 압박을 한번 같이 심어줬습니다. 그 피넛의 존재감 때문에 말이죠. 네. 자 그리고 아직까지 50의 위치가 정확히 캐치가 안 된 상황이라 상당히 이 디저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턴이니까 빨리 밀고 집 갔다 오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도라는 복귀 선택. 자 탑 쪽에서 기인도 험난했던 초반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얼얼한 그런 장면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나미가 집 한번 끊으면은 50 입장에서는 바텀 쪽에서 라인 민 다음에 젤이 늦게 오니까 우리 드래곤 치자, 그런 설계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3라인 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턴이 한번 생겼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3라인이 다 그게 미세하든 크든 간에 다 밀리는 상황에서는 진짜 게임이 힘든 건데, 네. 심지어 바텀 웨이브 볼 수 있나요? 저것도 본인들 쪽으로 긍정적으로 당겨지게 조정을 해놓고 오다 보니까 드래곤 쪽에 시간을 쓰더라도 바텀에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결국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젠지가. 그러네요. 서서히. 그러니까 그 어떤 KT 입장에서도 그 라인의 주도권을 가지고 원래 더 벌려야 되는 건데 예. 점점 더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용을 뺏기는 것도 원래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KT 입장에서 보면. 참 뱀픽의 이유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각각 라인을 좀 밀어붙이고 있다면 초반에 오브젝트는 당연히 밀어붙이는 팀의 소유가 자연스러울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탑 쪽부터 킬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니 미드 쪽에 잘 견디고 바텀 지역은 저런 식의 연결과 함께 결국 드래곤도 잡았습니다. 젠지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바텀 쪽에서 뭐 미드 탑 쪽에서 주도권이 약한 조합을 했을 때 우리는 버틸 수 있어, 이런
대답이 나오는 팀들이 있거든요. 예. 젠지가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요. 진짜 강팀의 조건 같은 건가요? 이게 네. 대단한 자신감이고 결과물이네요. 그렇죠. 프로씬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는 콜이에요. 그러니까 뱀픽을 하는 과정에서 네.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면 그런 뱀픽 왜 했어요 하면 버틸 수 있다고 하길래 했지. 이렇게 될 때도 많고. 환청이 들리는데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은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좀 다른 내용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 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씀해 주셨고 뭐 거의 무조건 해준다는 그 피넛이 결국 이 탑에서 만들어낸 그림이 이렇게 영향을 또 미치고 있고. 그리고 비디 선수 입장에서도 상대방을 계속 찌를 수 있지만 저게 타워까지 치기에는 사일러스 50의 압박이 크다 보니까 더 이상 골드를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전령 마무리 어이구.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예, 이거 애매하게 들어. 네. 네. 근데 튈 수만 있으면 튈 수만 있으면 야. 근데 이거는 KT가 칼 타이밍 잘 잡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하게 아래쪽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전에 네 여기까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전령 잡았습니다. 이러고 바텀 쪽에서도 아이템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집 갔다 아이템 맞춰오면은 그 다음부터 라인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자, KT도 좋은 타이밍에 반격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와 딜라이트도 자신의 라인을 복귀. 어쨌든 KT 로스터 입장에서도 제이스 나르 구도에서 나르가 잘 버티고 있는 건 맞지만 제이스가 언젠가는 이겨줄 거라는 믿음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커즈가 탑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겨놓으면 더 확실하게 좀 이겨줄 수 있는 약간 칼 방패 매치업이니까요. 그렇죠. 예. 메가나르 타이밍 그리고 당장은 어떤 갱압박 자체는 기인이 좀 더 많이 느끼고 있긴 해요. 진짜 1킬과 1데스 이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 커서 거기다가 아직까지 정보가 없는 이 50의 위치. 뭔가 생각날 때면 와서 와드 지우고 갑니다. 근데 라이너 입장에선 이게 사실 갱킹 한번 들어온 거랑 똑같은 압박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존재는 사라졌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식해야 되는 현재 탑 쪽의 기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이스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가겠다라고 오히려 이럴 때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서로 큰다 그래도 밸류 면에서 제이스가 높으면 높았지 부족한 챔프가 아니라서 아,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뭐 제이스로 이미 보여준 바가 있었던 기인이었고, 자, 바텀 쪽엔 리헨즈 역시 6레벨을 찍었습니다. 이번 턴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학에너까지 섞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화력, 즉시 데미지는 페이지가 조금 더 셀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탑 쪽. 50은 아래쪽으로 흘려 들어갔군요.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헨즈의 룰루도 6레벨을 찍고 이제 천천히 정글 안쪽 이것저것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에이밍이 올라가는군요. 커즈도 마찬가지. 이게 미니나라 타이밍 때가 원래 좀 위험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한 방에 저거 포탑까지 부시겠다는 거예요. 네. 전령까지 가지고 올라가고 예, 있죠. 떼돈 벌겠다라는 의미라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미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젠지가 귀한 타이밍이었던 거라서 예. 이게 약간 대응이 당연히 조금 느릴 수밖에 없는 건데 무시하니 바텀은 이득 보고 있긴 하거든요. 예. 네. 근데 결국 탑을 근데 밀었고요. 아지르가 한번 봐주나요? 순간적으로? 혹은 제이스가 집 갔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KT가 막아버리면 그러면서 다이브 압박을 안 받으면요 결과적으로 KT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순간적으로 돈을 많이 번 셈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바텀 지역은 아직까지 뭐 순간이동으로 복귀하는 장면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가 다시 한번 미니언 정리. 자, 그리고 남은 드래곤의 시간은 한 20여 초입니다. 예. 쓰네요. 어쨌든 드래곤과 시간이 좀 많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드래곤은 좀 챙기겠다는 생각을 좀 내비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이스는 바텀 쪽으로 순간이동을 썼고 탑 쪽 미니언을 정리하고 있는 도란 순간이동을 들고 있습니다. 기인은 바텀 쪽으로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 KT 로스터 입장에서는 전령 쪽에서 사고 없이 잘 가져갔던 그 무기를 활용을 정말 잘했죠. 예. 그래서 제이스가 월식도 떴고 단지 제리가 저 수학의 낫이 아직 수학이 안 되고 아이템이 조금 애매해서 뭐 그거는 좀 볼 수 있는데 어차피 나르가 지금 탑에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 먹겠다라면 콜 나왔죠. 먹고 나서 뭐 아지르가 이제 적당히 눈치보다 탑 커버 갈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젠지도 같이 합의가 됐군요. 이게 14분 전이라서 어차피 채굴이랑 연결이 되니까요. 네.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먹고 좀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래쪽 지역에 와드를 좀 깊게 잘 설치해 놓고 있다 보니까 제이스 입장에서도 그냥 라인전 하면서 바텀에서 그냥 크자란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비디는 걸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기인은 지역으로 페이지 내려왔고 딜라이트도 함께
자, 원거리에서 내려오고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탑쪽에서는 도란과 BDD 대치 중. 그리고 이런 것들도 나르 입장에서는 제이스 상대하려고 판금장어 갔는데 갑자기 AP가 들어오다 보니까 흠집흠집 좀 놀랄 수 있죠. 네. 저는 그래서 뭐 KT의 생각도 어차피 우리도 밸류가 떨어지는 조합도 아니고 이 정도 상황 거의 뭐 팽팽한 상황이라면 할 말 많아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 굳이 따지면 젠지가 좀 더 잘 버틴 것 같아요. 네. 딱 지금까지 놓고 보면 원래 젠지가 이게 생각보다 더 힘들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뱀피 끝나고 났을 때 특히 미드 같은 경우가 그냥 알아서 저는 거의 순수 라인전으로 버틴 느낌이거든요. 반반은. 그렇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저 구도가 진짜로 맵내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일러스가 쉽지 않은 구도예요, 되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 룬도 보시면 아예 선제 공격으로 나 조금 더 버티겠다는 생각을 초비가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 성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전반적으로 미사일이라도 다 이렇게 앞서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그러니까 언급하신 대로 KT는 만족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군요. 네. 단지 BDD가 또 어차피 아지르가 라인전이 다는 아니니까 예. BDD 하면 생각나는 그런 아지르 플레이들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죠. 맞습니다. 정말 100번 하면서 얼마나 많이 퍼올렸을까요? BDD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KT 로스터 입장에서는 더 많은 득점을 거두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거지 지금 상황이 결코 불리하다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네. 결국에 뭐 제이스가 나중에 나를 이겨주는 구도가 나올 것이고 아지르도 사일러스 상대로 약간 버텨줄 수 있는 구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라이너들끼리 결국에 위쪽 아래쪽에서 뚫고 막는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발개 정돈하고 KT도 이제 상대편 정글을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드 쪽으로 이동해 보는군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뭔가 뱀픽은 KT가 더 기분 좋게 했는데 예. 젠지가 플레이로 그게 티가 안 나게 한 느낌? 네. 좀 이런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제 계속해서 뭐 팽팽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 그렇죠. 예, 분명 깨지는 시점이 올 텐데. 자, 어느 방향에서 그 균열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딜라이트와 페이지가 뒤쪽에 붙어있는 상황이라 피넛 좀 더 자신감 있게 상대편 정글 시야를 체크를 한번 해줬고요. 자, 오랫동안 페이지에는 이 미드 지역에서 에이밍과 아이 컨택 중. 이런 것도 조금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제리 아이템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먼저 올라갈 수 있는 턴을 젠지 입장에서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드 양쪽 부시를 먹고 있는 게 라이너들 입장에서는 라인을 밀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네. 자, 이번 복귀를 통해서 어쨌든 뭐 루시안도 보석 연사포를 들고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전도 밝혀놓긴 했었습니다만 젠지는 예. 전령 먼저 거늡니다. 상황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반대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뭘 줄 이유가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얼마든지 싸움이 나도 안 이상하고요. 커즈가 머리를 좀 내밀고 있습니다. 네, 뭐 강타 싸움 정도라도 할 수도 있고. 위치를 봤는데 아지르가 와요? 먹나요? 아지르가 먼저 대놓고 들어오는데 오고 근데 이게 좁은 위치에서 오려면은 사일러스도 오고. 오공과 나르에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나라가 약간 기다렸는데 연달아 일 결과 방향 도란 일단 도란 뒤로 같이 있어요? 도란 측에서 기인이 약간 파고 들어가지고 좀 밀어냈고 잘 페이스도 들어가서 체력 없고요. 사이드에서 제 에이, 에이 때리고 있는데. 가 체력이 너무 없고요. 이게 KT 그리고 소리까지 이것이 센츄리 클럽 아지르. 애초에 젠지가 그러니까 치는 근거가 명확하진 않았거든요. 상황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타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있어서 메가나르라든가 뭔가 본인들이 가진 메이킹 수단이 제대로 못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젠지 입장에서는 끔찍한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드 2차까지 막시가 됩니다. 야, 그래서 안 그래도 라인전 주도권 크게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도 많이 벌어들인 것 같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에이밍이 우측 날개 쪽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을 몰아냈던 것도 진짜 크게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싸움 어떤 초반에 기인이 한번 망치폼으로 한번 휘젓고 나가게 데미지가 워낙 세게 들어가서 네. 이런 거라도 깜빡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왜냐면 여기서 드리블을 좀 오래 하면은 그게 드래곤이나 이제 라인 주도권하고 연결되니까 자녀라도 좀 이득 보겠다는 거죠. 미드 압박하면서. 자, 다시 볼까요? 애초에 저 도란이 메가나르 상태일 때 뭘 좀 이제 저항을 하고 싶었을 텐데 그게 자꾸 엇박이 돼가지고 풀려버리고 전체로 좀 멈췄었고 그리고 그리고 기인이 빡! 와!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에이밍이 여기서 맞아요. 이게 한쪽에서 집중하면서 사격을 하는 구도가 아니다 보니까 젠지 스킬들이 지금 좌우로 많이 좀 갈렸었죠. 맞습니다. 결국 그 메가 타이밍이 엇박되면서 도란이 붕 뜬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1세대 중장기 업자의 그 파괴력이 또 나왔고요. 아지르의 궁극기에 아주 정확도까지. 일단 사일러스가 룰루 노려서 전멸은 빠졌어요. 리엔즈. 드래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집을 갔다 왔을 때 아이템 쪽으로 KT 로스터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싸움을 회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젠지는 지금 전멸이 싹 다 빠졌어요. 아, 이게 예. 뭐 체력 관리도 좀 안 돼가지고 쫓겨났지만 여기서 잘못 싸우면 그냥 다 작살납니다. 예. 저 한번 퍼올려지거나 막 제이스 날뛰고 막 이래버리면 젤이랑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덩이로 상당히 많이 불렸습니다. 나름대로 팽팽한 그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드래곤스까지 일단 깔끔하게 좀 쌓아놓은 상황이고 상대방이 인원 배치가 좀 안 됐다고 싶으니까 바텀까지 밀어버리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사일러스가 이러면 탑 쪽에 얼굴 비치는 게 좀 무섭긴 하거든요. 어떻게 스킬 써서라도 좀 막아보자. 네. 예. 네, 더실러요. 에이밍은 옆길, 에이밍은 옆쪽. 예. 저기 미나 한 마리 남아가지고 그거 지우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돌렸는데 에이밍도 잡. 이게 여기서 시간을 벌어야 사일러스가 이득 보니까 예. 최대한 지연시키는 건데 시간을 진짜 오래 벌어서 어쨌든 사일러스가 상대방 순간이동을 좀 뺄 수 있긴 하겠네요. 그리고 루시안도 미드 쪽 압박해야 되고요. 자, 지금 뭐 당한 장면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 젠지는 또 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는군요. 탑 쪽에 초비, 미드 쪽에 루시안, 페이지를 기반으로 말이죠. 이게 원래 제이스가 집 갔다 오고 싶었던 것 같은데 급하다 보니까 지금 귀환하다가 바로 쓴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라인 포기하긴 좀 아까우니까. 예. 그래서 탑 쪽에 수비가 있죠. 바로 이제 귀환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 사이 뭐 미드 쪽에 들이닥치고 있었던 페이지의 그 압박도 에이밍이 여기서 약간 해집어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가 됐든 KT가 이제는 꽤나 편해졌거든요. 예. 드래곤도 앞서가지, 돈도 조금이라도 괜찮고 밸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네. 맞네요. 싹수다. 그리고 뭔가 서로 간에 다 같이 만났을 때 그 대치전 자체에서도 제이스와 아지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장점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기인이 네, 이런 그리고 것들이 동네 망치가 그리고 골전도 뒤를 망치가 잡았어. 뒤를 잡았어요. 정리할 시간이다. 반격키 무빙 와, 국대 유전자 나오나요? 이렇게 해서 3대1 바텀지역. 와 사실 제이스 입장에서는 거의 정글의 도움이 없이 이번 판에 성장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했었는데 그렇죠. 깔끔하게 날려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젠지한테 필요한 건 뭔가 중간중간 메이킹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지금 사이러스가 아지르궁 들고 있긴 하니까 예. 좀 만들어 보려고 한 건데 대응했고. 그래서 위쪽에 이거 불안한 지역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커즈가 위로 올라갔습니다만 딜라이시 허리 한번 끊고 근데 한번 이거는 돌려보는데 물감까지 치면서 뭔가 윽박 찔러가지고 전멸이라도 쓰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좁은 지역에 괜히 그 에이밍에 포광형 레이저에 맛만 받고 그냥 교환이죠. 교환. 교환만 해도 나쁠 거 없다. 당장 싸울 거 아니니까. 자, 그 사이에 기인은 미니언을 이만큼 밀어놓고 빠집니다. 그러면 젠지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더 답답해질 수 있는 거는 제이스 상대로 나르가 잡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이드에 두는 게 더더욱 무서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뭉쳐서 한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아니라서 이 540도로 머리 찍기 당하면 웬만하면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이드 무슨 무협지의 한 장면 같은. 공중 발차기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저기서 만약 시간이 끌려가지고 사일러스가 커버와가지고 어떻게 됐으면 또 다른 그림 나왔을 텐데. 네. 근데 지금은 뭐 그 상황 전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도란도 마주쳤지만 바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젠지한테는 계속 플레이적인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거듭 말씀드렸지만 뱀픽은 KT가 잘 됐다고 보거든요. 예. 라인 주도권도 KT가 대부분 다 가져가는 뱀픽에다가 밸류가 떨어지는 뱀픽도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는 초반에도 괜찮고 후반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젠지가 할 수 있는 건 근데 그거 치곤 라인전에 또 너무 잘했어요. 젠지가 초반. 네. 근데 중후반에도 뭔가 슈퍼플레이나 클러치 플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무난하게 밸류 싸움으로 갈 뱀픽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초반의 득점을 제외하고는 젠지가 계속 턴이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주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땐 결국 사일러스가 내려와가지고 미드 쪽에 뭔가 압박을 주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바텀 중에 나르가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드 쪽으로 화면은 옮겨졌습니다. 기인과 에이밍. 자, 바텀 중에 도란이 미니언을 밀고 뒤쪽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또 사이드 단계에서는 사일러스가 먼저 밀고 빠질 수 있는 그 턴을 쥐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초비의 발이 조금 더 가볍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젠지는 지금까지는 라인전 단계나 이런 거 보면 진짜 플레이적으로 그리고 항상 필요할 때 해주는 선수들이 있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지금 힘을 그러니까 여기서 돈 차이가 더 안 벌어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포탑까지 하나 얻었습니다. 사이드를 우직하게 밀어냈었던 사일러스의 장면. 그리고 27초 남았습니다. 다음 드래곤.
한 턴 어쨌든 더 쓰고 밀고 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돈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죠. 이번 드래곤 때 포지션 자체가 젠지는 드래곤 3스택에 크게 미련은 없는 포지션이거든요. 오히려 바론 쪽을 압박하는 포지션이고 예. 이게 실제로 여기 미드가 가운데까지 다 뚫려가지고 시야 싸움이 좀 힘들긴 해요. 젠지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모래병사가 이미 출장을 나와 있습니다. 이제 BDD가 드래곤을 단독으로 사냥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지금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라 3용까지 뭐 KT 네. 방해가 없을 듯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KT 롤스터가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은 상대방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파란색 와드가 온 천지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수 지우는 플레이를 KT 롤스터가 유리한 상황에서는 진짜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시즌 내내 드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뭐 젠지가 해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골드 격차를 벌려놓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이드를 끝끝에 공략을 해서 골드 차가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젠지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힘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에 대해서 당연히 KT도 좀 경계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본인이 가는 길은 어쨌든 드래곤이었고 그 길을 잘 걷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루시안이 선제 공격의 힘 덕분인지 무한의 대검까지는 잘 뽑았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게임 흐름 대비 돈에서 안 밀리는 것도 그런 선제 공격 효과들이 좀 있겠죠. 사이러스도 그렇고 루시안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로 어쨌든 여러 측면의 것들 급한 불들을 좀 꺼뜨리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 저 CS 효과로 그냥 큰 건데 사일러스가 거의 따지고 네. 보면 그러네요. 160. 한타 때 누구 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메이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좀 예측하기가 양쪽한테 쉽진 않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젠지 입장에서는 지금 사이드 라인을 나르 대 제이스 구도로 맞춘 게 아니라 사일러스를 위쪽으로 보내면서 제이스에게 좀 압박을 주고 있는 것도 큰 효과를 좀 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살려 들어보는데 그래서 네. 정한 뺐고요. 커다란 이거 푸시해요. 뭐. 가운데가 골라요. 근데 피넛이 뒤는데 하늘에 커지요. 한번 버텼고 세가지가 버티긴 했고 순간 이동 도착합니다. 네. 와 이게 양쪽 다 위험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상자는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딜적인 측면에서 좀 더 물론 이렇게 교환하면 세조아니는 리필이 되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나미가 전멸 빠진 게 좀 더 이제 부담될 수는 있어요. 대치전하는 상황에서 시야 장악할 때 조금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겠네요. 자, 순간 달려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영역을 먹고 싶나요? 달려들었어. 근데 근데 이거를 만들어놨죠. 이거 에이밍이 일부러 좀 땡긴 느낌인데. 근데 어쨌든 도란도 그렇죠. 네. 아주 완전히 눕진 않았고 그리고 BDD가 탕으로 찌를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맞습니다. 항상 제리들은 벽을 끼고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저런 것 때문에. 벽을 이용한 아주 멋진 파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둥지에 불 네. 꺼지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KT동. 근데 이게 애매하게 움직이면은 나르가 바텀으로 호출되면서 순간 이동을 쓴 거잖아요. 맞아요. 제이스가 순간적으로 바론 쪽으로 가가지고 바론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 이거 바텀 너네 누가 갈래? 너네 순간이동 없잖아. 집 가지 마. 네, 너네 순간이동 없잖아. 이거 그러면 어떻게 야, 이거 그러면 코스가 또 안 근데 돼요. 제이스가 잡았고. 우와. 그럼 제이스가 오긴 왔는데 제이스가 오긴 왔는데 이게 뭐 추가가 되나요? 추격이? 안 맞죠? 이러면은 젠지가 또 이게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 위험할 뻔했거든요. 이게 그냥 맞습니다. 넘어가서 그런 건데 예. 가불기 걸릴 뻔한 거를 막아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당장 세주안이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근처에 네. 할 게 있죠? 눈치 보는 중. 뭐 한 턴 더 노렸다가 지금 어쨌든 사일러스가 강하긴 하거든요. 아지를 만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거든요. 네.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긴 만났어요. 그래서 황태진영. 황제지형을 쓰면서 하면 체력 절반이에요. 절반이에요. BDD가. 근데 약간 차 조금 짧았어요. 약간 애매했고 초비도 체력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리엔지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근데 이거 페이스를 뒤로 여기서 물러서게 하는 순간적으로 위 조이면서 어떻게 달려들 수 있지 않나요? 뭐가 됐든 젠지가 아직은? 턴을 길게 써서 이제는 네. 다시 KT 턴이 오거든요. 자, 그래서 둥지 근처로 이동을 합니다. 네. 도착을 해 있어요. 그리고 미드 쪽 어차피 뚫려 있는 상황인데 그쪽으로 이동. 근데 KT도 그 생각하네요. 이거 바론 쪽에서 너무 욕심내지 말자. 일단 드래곤도 곧 있으면 나오고 네. 정비할 사람 정비하고 그쪽에서 승부 내자를 할 것 같네요. 당장은.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네. 다 날아갈 뻔했기 때문에 자, 젠지 그리고 초비는 탑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와, 근데 어쨌든 사이드 정리하러 누군가 와야 되다 보니까 그걸 노리려고 50이 좀 숨어 있거든요. 그걸 알고서 KT도 같이 맞춰오는 판단이 진짜 좋네요. 맞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아까 젠지가 순간이동 없을 때 KT가 바텀에서 제이스 파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쪽 대치하면서 가불기를 시전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젠지가 정면에서 뚫어버린 판단이 너무 좋았죠. 여기서 시간 끌렸으면요 젠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확실하게 토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세주환이가 지금 체력이 많을 뿐이지 굉장히 단단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잘 이용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저런 계속해서 리피라는 세주아니가 한 방에 터질 때는 또 변수가 돼서 그래서 자금 중심도 이게 변수가 될 뻔했었는데 그리고 그리고 몇 징겼습니다. 이거 한 방 한 방이 아픕니다. 이제 드래곤 쪽에서는 양쪽 다 중요하니까 세주안이의 궁극기를 일단은 빼앗았어요 조비가. KT는 오히려 바로 그러면은 쪽으로. 바로 또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지르야. 우리 아지르야. 네. BDD가 안 보인다. 네, 우리 아지르야. 게다가 제이스가 있기 때문에 바론딜이 어쨌든 충분히 나오거든요. 위쪽에 홀린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니헨즈의 위치가 약간 제리는 지금 아이템 사오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시간을 끌려는 것 같은데 KT가 지금 저 3코어 중요하거든요. 돌아 나오는데 네. 수비가 옆을 보고 있어요. 나와서 네, 무한의 대검 중요하니까 네, 제리가 이거 나왔고요. 사오고 일단 다시 여기서 만약 드래곤을 결국에 지연시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도란 선수가 분노 관리가 지금 메가나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거 시간 풀리면은 KT 입장에서 싸우기가 되게 좋은 상황이고잖아요. 결국 KT가 제리가 집 갔다 올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바론 칠 것 같은 블러핑을 걸었는데 그게 효과적이었죠. 시간 잘 네. 벌어놨습니다. 이러면 싫어도 젠지 입장에서는 뭔가 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솔솔 풍기는 것 같으세요. 소비는 계속해서 매복 중. 돈에서는 그래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타의 변수는 충분히 있는데 예. 그 구도가 이제 어떻게 될지 나르가 분노를 아직까지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옆쪽에 네. 있는 사일러스 위치. 사일러스를 어쨌든 견제해야 되다 보니까 바로 드래곤 쪽에 집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이스 포킹 안 맞아주는 거 중요하고요 지금처럼. 맞습니다. 자 미드 쪽을 갈가내고 있는 미니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중간에 있습니다. 피너스는 뒤로 돌았습니다. 뭉쳐있는 네 명의 선수. 피너시 피너스 어느로 근데 여기 들어가요. 제리도- 피너스 들어왔어요. 딜러도 누리면서 에이미는 어느로 봤는데. 그때 변이 와 누가 여긴 했고 다음 전 밀고 들어오죠. 나오- 다음 전도 밀고 컨전 나오면 컨전이요. 밀고 나오면 제이스가 컨전 컨전. 와 그거는 젠지. 자 이러면서 3명 남았습니다. 진성강에서의 전사를 좀 뼈아픕니다. 기가 막히게 또 옆구리 치고 나와가지고 피너시 한 방을 해줬죠. 네, 룰루가 한 방에 터졌죠 거의. 네. 자 아직까지 화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드래곤은 인원수의 문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KT는 이쯤 되면 결국 메이킹 승부기 때문에 누가 더 슈퍼 플레이하냐 잘 상황을 만드냐 거기에서 젠지가 작전을 파놓고 계속 매복 플레이했던 게 효과적이었어요. 네 해당팀이 서로 대차는 상황에서 상대방 뒤쪽에 와드가 없을 것이다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이거 아이고, 공격 땄어요. 공격 더블었고요. 근데 반발 있어요. 친구 쪽으로. 파워 올립니다. 그래도 일단 좀 더 보죠. 자 다음 전투는 보라도 네. 일단 토리가 일단 비디 하면서 경기 이거 데이스 잠깐 내가 나갈 생각했죠? 직전이고 근데 위에 페이스를 경기 에이밍을 한번 물어봤는데 이러면 이거 약간 파이팅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좀 더 보죠. 파이팅! 근데 그런데 에이밍 기인이 한번 에이밍도 때리러 갈 수가 있나요? 보라니 내가 바로 에이밍이 때릴 수 그냥 달려라 에이밍은요 상방 파이팅을 하긴 하는데 커즈 도착 와서 마무리 데미지가 조금 내차가면서 어우 여기가 소식이긴 해요. 구기 테러끼리가 끝까지 올라가면서 돌렸습니다 탑입니다 아니 서로 진짜 완전 열전이고 여기에서 누가 살고 죽냐에 따라서 발언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전 상황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리콜 타이밍에 따라. 금방금방 오는데 네. 소비가 가장 늦게 잡혔습니다 40여 총 맞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거는 옆구리로 찌르고 나온 타이밍이 KT도 드래곤을 신경 쓰느라고 왼쪽이 살짝 비었었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제리 쪽에 포커싱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뒤쪽에서 사일러스가 하나 잡고 포커싱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밀고 나오니까 KT도 진영이 무너지고 아지르나 제리가 뭔가 활약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상대가 집 가는 걸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서 야 에이밍이 캐치를 기가 막히게 했고 그쵸. 그다음에 게다가 야, 퇴로 예측하면서 애초에 틀어가지고 전격 폭발 날렸는데 네. 대박이었고요. 아니 와 이게 구도가 지금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나나요? 사일러스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젠지 사실 리플레이 보는 사이에 인원 배치나 구도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서로 간에 교차하는 과정에서 B 이후의 싸움은 젠지 쪽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좀 잘 싸우다 보니까 먼저 살아나면서 이 지역을 장악했던 게 포인트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애초에 시야 장악, 그러니까 시야 플레이라면서 저런 식으로 깜짝 발언이 된 게 또 컸죠. 네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거의 뭐 눈 뜨고 코 베인 느낌 들 거예요. 코가 지금 많이 얼얼합니다 본인이 그렇죠. 리드하는 타이밍이라고 느꼈을 텐데 소비가 가장 늦게 잡히면서 어쨌든 그 공백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론을 트라이하면서 결국 마무리를 졌던 젠지
그리고 미드 쪽에서도 이 정도로 원딜 쪽의 아이템이 갖춰지면 이제부터 루시안이 또 포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 그래서 1차 포탑 미드 날렸습니다. 후반에 아무리 돈 차이가 큰 의미 없다 그래도 그 차이라도 최대한 내면은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없으니까 예. 예, 최대한 벌려봐야죠 젠지 입장에서. 미드도 압박하고 바텀도 압박하고. 그렇죠. 게다가 아래쪽에서도 압박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바텀 쪽으로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을 틀어막고 있다 보니까 이거 돌려 깎는 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밀어내기 하면서 최대한. 그래서 미드 2차 포탑들도 깎아내고 있는 현재 상황이었고요. 바텀 지역은 네. 이힌지가 바라보고 있어요. 피넛도 내려오는데 정보는 있습니다. 뭐 계속 압박하고 순간 한 방이 엄청 세죠. 맞아요. 그리고 50이 이 위치에 있는 게 진짜 껄끄러운 게 뭐냐면은 여차하면 내가 타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결국에 미드 바텀을 계속 막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KT도. 한 2,500선에서 지금 바로 파워플레이를 굴리고 있는데 미드 2차 이거 밀더니 끝끝내 날려봅니다. 최대한 그냥 늦추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라인을 좀 잘 압박하고 있었던 KT 로스터 입장에서는 이니시에이팅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숙제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결국은 리드하고 있었던 골드를 다 놓쳤습니다. KT가. 그렇죠. 그때 젠지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던 그 골드의 끝끈, 그 약간의 그 격차. 그거를 계속해서 좁히더니 이제는 큰 거로 한번 얻었습니다. 4초를 벌었어요. 이번 드래곤도 이제 또 곧 있으면 나오니까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시계가 이곳저곳 떠 있는데 이 사일러스가 진짜 상대방의 움직임을 막는데 정말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돌아다니면서 제이스랑 맞상대 할 때도 내가 이긴다라는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이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일러스 라인 쪽으로 아예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드래곤도 움직임만 보면은 KT가 좀 먼저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네. 뚫을 거라면 이제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팍팍 뚫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일단 밀어붙이는 건 젠지입니다. 네. 자, 뒤쪽에서 제리도 왔었습니다. 이제 발언이 끝나니까 예, 옆구리가 피넛 때문에 약간 서늘했어요. 지금부터 대치. 와 근데 이게 아이템탕을 보시면은 지금 초시계를 3개나 들고 있다 보니까 KT 로스터가 이거 안다면은 우리가 스킬 진짜 정교하게 잘 써야겠다 라는 생각 들 것 같거든요. 하니까 맞아주고 리필할 생각인데 그럼 다시 나가봐야죠 KT도. 자, 그 사이에 빠르게 드래곤 방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일단 먼저 초리가 치고요. 젠지도 여차하면 버스트. 버스는 될 듯 네. 보이는데 메가나르가 길목 막아주면 네. 메가나가 옆에서 네. 들어오기 무섭다 이러면은 근데 스윙만 보였어요. 나는 우리 또 쉽게 맞기는 근데 했어요. 컨텐츠를 다 찼거든요. 그래도 반격하고 페이트가 다시 피라고? 네. 세주아니가 리필 되기 전에 계속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차고 있었는데 일단은 급한 나머지 근데 좀 더 보죠. 바닥을 안쪽에 비디를 회피했고요. 나름 포탑 세우고 반격을 하고 있어서 제리 소리가 예. 아들의 궁극이 들고 있긴 해요. 일단 다시 젠지도 근데 오케이. 저격 부활. 서로 들어갔다 나왔다 플레이가 엄청 벼락 같아서 오, 젠지의 플레이도 그렇습니다만 KT의 플레이도 대단합니다. 역시 서부권 강팀대 간의 대결이에요. 이게 서부국이죠. 예. 드래곤도 3대 3이고 예. 그리고 한타를 하면은 역시나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7대7, 3대3 뭐 팽팽한 그림. 골격차는 다시 한번 뭐 젠지 쪽으로 한 4천 정도 넘어간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대로 부딪혔을 때 그 변수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부딪혔을 때 스펠 뭐가 빠졌는지를 좀 확인하고 있었는데 BDD 선수의 전멸이 빠져 있는 건 조금 압박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사이드에서 사일러스를 만났을 때 결국 뒤쪽으로 몸을 숙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힘을 바탕으로 탑 쪽에서부터 미드까지 전달돼가지고 루시안이 편하게 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초비의 사일러스가 파괴되었습니다. 계속 능동적으로 사이드 가는 게 네, 오. 정화? 공을 펼치기는 좀 어려움이. 네. 네. 정화 빼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쌓이는 게 뭐냐면은 전선을 뒤쪽으로 미루고 있다 보니까 바론 쪽에서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젠지에게는 결국 우리는 바론을 칠 수도 있다라는 옵션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다 보니까 KT 로이스터도 저 미드 쪽에 대한 주도권에 어쨌든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뭉쳐서 그 미드 쪽 그 길을 뚫어내기 위해서 또 한 번 올라갑니다. 이미 여기 영역은 젠지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실제로 바로는 뭐 일단 치면은 그냥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예. 그리고 이 돈 차이가 한 3, 4천 나는 가운데 저게 결국 코어템이 또 완성되냐 안 되냐는 의미가 큰 거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미드의 모자 같은 거. 음. 아즈르는 또 그거 뽑으려고 어떻게든 같이 쥐어짜고 있는 건데 사일러스 먼저 나와서 치고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아지리도 돌아서 이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르 입장에서도 굳이
사이드 쪽으로 가기보다도 본대 쪽에 합류해주면서 바론 쪽의 시야를 조금 더 견고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젠지가 그렇죠. 움직이고 있네요. 이제부터 힘싸움이 중요한 건데 아지르가 모자가 없다는 게 네. 좀 커요 지금. 그리고 에이밍도 이렇게 한 대씩 맞는 건 이제 PR입니다. 루시안이 워낙 세서. 자, 이제 메가나르는 풀렸습니다. 초비는 뒤쪽으로 돌아 나와 있었고 뭉쳐져 있는 현재 KT 인원들. 여차하면 젠지가 또 뭔가 이니시를 걸 생각도 하는 건데 맞아요. KT는 어떻게든 저 리필 세주아니를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예, 좀 대신 맞아주면서 이렇게 전선을 늘려야겠죠. 저격 폭발 잘 날렸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아지르가 사일러스 마크 해주면서 세주안이 궁 못 뺏게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가져왔네요. 예. 돌아서 약간 단독으로 옆쪽으로 빠져나와 있었던 초비가 세주안의 궁극기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지역을 커즈가 먼저 조금씩 뚫어냅니다. 지금은 아무리 봐도 굳이 싸우면 젠지가 좀 괜찮은 타이밍처럼 보이긴 하는데 KT도 진영에서 허점을 안 주고 있는 거니까요. 예. KT는 대치 오래 하면서 결국 아지를 모자는 뽑아오고 싶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맞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제이스와 아지르가 사정거리가 좀 길다 보니까 제이스 저 루시안의 포킹에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 지금은 정화가 없긴 하거든요. 예. 페이스도. 들어가다 먼저 저격 폭발. 달려서 페이스 굉장히 빠르네요. 네. 이런 거 큰데요? 이런 거 뒤로 큰데요? 많이 갔네요. 예, 이런 거? 달려 이게 룬노에게 스틱가 네. 되면서 자 초비가 한번 띵. 자 초비가 이거 위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KT! KT가 완벽하게 제압을 안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빨아들이면서 싸웠죠 결국. 자 이유는요. 여기서 이 이득을 어떻게 쓸 수 있나 해서 50여 조금백 초비. 젠지도 페이지가 아래쪽에서 밀고 나가다 보니까 본대 쪽에서도 초비가 밀고 나갈 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KT가 빠지는 그 각이 굉장히 기민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야 게다가 빠지는 와중에도 세전에 그러면. 공격기 맞추면서 어? 히트를 시켰던 게 정말 너네 좋았던 선택해라. 뒷문 너네 선택해. 이거 만약 우리한테 바로 뺏기면 너네 스테이 진짜 당한 게 끝납니다 이거. 맞아요. 뒷문에 그래서 벨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제이스가 일단 파견됐고요. 근데 안에 시야가 재원대 지금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론을 어떻게 하나요 바로? 뒤중지 뒤고 바로. 이러면요 드래곤도 연결되는데요. 자 이러면 영혼이 걸린 드래곤인데 네. 자 이거 그냥 보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KT 지금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젠지가 초비가 잡히고 나서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바론 그대로 뺏기니까 상대한테 강요를 했었거든요. 나르가 바텀을 밀면서 오히려 너네 바론 쳐. 그거 우리가 뺏을 거야 이거였는데 예. KT가 그 와중에 나르 쪽은 막으면서도 바론까지도 먹었으니까요 성공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지금 BDD가 모자를 쓰고 복귀를 합니다. 전자에 복귀하는데 용은 나옵니다. 이거는 젠지도 줘야 될 것 같죠? 이거 뭐 억지로 막을 네. 수 없으니까. 결국에 뭐 50도 없는 상황이고 사일러스 입장에서 지금 뭐 전멸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더라도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없거든요. 와 그래서 KT 로스터가 그 바론 쪽에서 위기가 진짜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제이스 바텀으로 돌리면서 했던 판단이 정말 좋았네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만약에 그냥 무조건 먹자 그래서 제이스까지 같이 치고 이랬으면 진짜 뺏겼으면 게임이 끝나버리거든요. 잘못하면. 다시 볼까요? 여기서는 페이지가 순간 각을 되게 잘 봤다고 봤거든요. 그쵸. 루시안 입장에선 네. 딜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 돌풍으로 물면서 전멸 뺀 것까지는 진짜 좋았어요. 여기서 터트릴 생각 같았는데 룰루 쪽을 오히려 딱 저기서 멈춰버리는 각이 너무 위험해 보였죠. 와 세주안이가 저걸 지나가는 걸 맞춰내면서 한번 멈췄던 게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뒤중지 최대한 하면서 피넛을 급하게 만들긴 했었어요. 물론 뭐 먹었어도 안 이상하긴 했겠지만. 네. 자 그래서 바론을 그 끝내 이 전투와 마무리와 함께 둘렀습니다. 아 골드는 뭐 어느새 동등해졌는데 그 사이에 긴 소천사 하나가 또 확보가 됐고. 서로 그냥 풀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돼지 영혼을 먹은 쪽이 좀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이쯤 되면은 그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뭐 실드에 약간 뭐 데코처럼 느껴질 만한 파괴력들을 다 들고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풀템전은 뭐 서로 스치면 사망이라 그러니까 집중력이나 구도가 훨씬 중요하죠. 근데 이쯤까지 왔으면은 이게 양팀 모두 이거 너무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7령까지 다 뽑혀있는 상황이고 아이템이 다 나왔는데 결국엔 바론 버프 있는 동안에 젠지 입장에서는 억제기를 최대한 지켜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는 건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루시안도 이제부터는 포킹이 좀 어려울 거거든요. 제이스의 포킹을 다 피하면서 막아야 된다는 숙제가 좀 생겼어요. 일단은 밀고 나와요 KT. 나르도 그냥 소환되죠. 지금 상황에선 뭔가 사이드 가는 게 좀 더 애매할 수 있어서 네. 이미 그냥 본대 힘싸움으로 가거든요 게임이. 맞아요. 네. 게다가 기인도 계속 내려와 주면서 한 대 툭툭 건드려주는 것도 너무 좋은 모습이고 일단 리필 세주안이 가성비 최대한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받은 피해량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컷만 내밀면 체력이 이렇게 쭉쭉 찹니다. 자 그리고 뭐 탑쪽으로 하나 페이지가 들고 이거 있고 방어하잖아요. 오른쪽 근데 헤일이 진짜 포탑이 세워졌어요. 포탑이. 포탑 없으면 다음은요. 젠지도 밀려나죠. 자 이러면 KT 열차 출발합니다. 꽉 잡아. 롤러코스터 올라간다. 도란도 전사. 어떻게든 버텨보자. 어떻게든 빵. 자 뒤쪽으로 이용해서 페이지와 지금 딜라이스 빠졌습니다만 나머지 인원들이 살아있었는데 체력이 약간 생각이 해요. 롤러코스터 또 올라가요. 자 페이지가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6연승이 끊기나요? 이러면 6연승이 마감되겠는데요. 고점의 KT 누가 막냐? 3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시제 KT의 3연승 체제를 꺾고 야, 결국에는 젠지와의 그 상대 전적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KT 로스터가 모든 라인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해서 득점을 이어나갔었던 것도 중요했던 것 같고